네,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근하는 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틀 동안 시작이 좋았을 때 또 오셨으면 좋을 텐데. 왜 제가 그쵸? 나오면 빠지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해결사시기 때문에 시장이 딱 정확히 진단을 원해서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리 감사드리고요. 말해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반등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런 기대감을 와장창 깨트린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늘 장 전반적으로 어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첫 번째는 주말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이틀간 또 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게 보면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제 군사 그 개입을 좀 시작할 걸로 진입할 걸로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란 쪽에서 또 경고를 했죠. 그 가자지구 그만 폭격하지 않으면 이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네. 근데 사실 미국은 5일인가 6일 올라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 빠지는 건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도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또 네. 반등을 했죠.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연말까지는 이 국채 금리가 증시의 어떤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트리거가 있으면은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다른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바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또 10원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피하기는 쉽지 않았던 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를 오늘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또 코스닥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실적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다들 예고가 됐었고 네. 저도 여기 출연해가지고 2차전 지주가 3분기가 실적이 제일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예상을 좀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었으면 아마 장중에 발표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4시 넘어서 나오니까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시장 가이던스보다 훨씬 못 미친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쇼크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좀 불안해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장중 내내 보면 2차 전지 주식 자체가 다시 좀 올랐던 거에 대해서 되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따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고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 그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CPI가 추정치가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3.6을 예상했는데 3.7이 나왔거든요. 네. 조금 올랐네요. 0.1%.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3.6이나 3.7이나 사실 뭐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큰 차이는 의미가 있냐? 지난달에 네. 3.8이었었으니까 YOY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 이럴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그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CPI를 보거든요. 네. 근데 코어 CPI는 4.1로 컨센을 맞췄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CPI 그 인덱스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보면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가 좀 불안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드라이빙 시즌에다가 뭐 해서 $90 중반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유가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쉘터 거주 비용 네. 이거 빼고 나면 특별히 뭐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쉘터 부분, 그러니까 그 거주 비용 관련돼 있는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고점을 찍었을 거다. 집값도 그렇고 렌트비도 그렇고 찍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걸 또 돌이켜 놓고서 보면은요 최근에 네. 집값도 집값이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모기지론 금리 지금 신규 미국에서 대출을 받을 때 7.8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와.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지금 받았던 사람들은 3.98대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온리 캐시로 사는 사람보다는 론을 되게 많이 일으켜서 사잖아요. 네. 그럼 집을 이사를 가게 된다고 만약에 하면은 내가 3.8%로 지금 이자를 내고 살았던 거를 갖다가 만약에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이거를 그대로 못 가져가니까 이쪽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도 안 팔리고, 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쨌든 있는데 못 파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했을 때는 또 물건이 나오면서 집값이 폭락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거비 역시도 잘 안 떨어지는 거죠. 렌트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건데 큰 그림에서는 이쪽도 어느 정도 고점은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끈적끈적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사실 최근에는 좀 비둘기적 발언이 많이 나오면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 기조에도 딱히 변화가 없을까요? 근데 어저께 나온 것만 가지고 갑자기 기조가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작년도 코어 CPI 그 고점이 10월 달에 나왔어요. 10월 달, 그러니까 11월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10월, 그러네요. 그때 6.6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달에 발표될 10월물에서 코어가 역시 다시 위로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CPI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네. 크게 여기서 다시 더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연말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전일 발표됐던 CPI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까 잠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아서 좀 네네. 더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함께 발표가 됐죠. 3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큰 그림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은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전지 주식들이 다 안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그 부분이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서 이제 지금 쇼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원자재를 수급을 할 때 이게 그때그때 그냥 수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예전에 비쌀 때 산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재료로 투입을 하는 시점에서 양육재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마진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리튬 가격도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전 거보다는 좀 저렴한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저께 탄산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이 전부 상한가 들어가고 중국에서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5%대 중반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이제 좀 더 깊이 봐야 되긴 하지만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3분기가 최악의 실적 구간이고 그럼 4분기부터는 고개를 좀 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주목해야 되고 고개를 들지 않겠느냐라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이유는 실적 악화를 지금 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뜯어보면은 아마 재고 손실이 많을 거예요. 평가 손실이. 네.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원재료 이런 것들이 손실이 그쵸. 나잖아요. 지금 그쵸. 원래 비싸게 산 걸 갖다 지금 반영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이것들이 돌아서게 되면은 다음 분기부터는 거기서만 해도 조금 플러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당장에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어제 거의 7%, 6.9%, 오늘 5%대 중반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반영이 될 거고 또 한 가지 이 전체적인 매출은 줄었는데 이게 줄었다라는 의미가 그 예상치보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Q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매출은 괜찮아요. 네, 양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여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Q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급격해지겠네요. 급격하게 될지는 이제 업황을 봐야겠지만 네. 돌아서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지금 쇼크에 대한 부분이 아마 월요일 날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전에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2만 원 초반까지 아마 빠졌다가 반등이 한 25만 원까지 왔었던 걸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차 한번 거기를 테스트를 할 거고 그 저점을 지켜주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바닥 따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원재료 소재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그림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반등을 모색할 것 같은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지 여부는 결국은 뭐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가 4분기 후에 이제 출시되는 것들이 좀 꽤 되니까 그쪽에서 나가는 게 얼마만큼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뭐 약간 확인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급 조절이 앞으로도 좀 계속되는 기조로 보시는지 그래서 정말 그 반등이 곧 본격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탄산리튬 반등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반도체 메모리하고 똑같다. 감산 효과 같은 건가요? 수요가 지금 공급보다 엄청나게 넘쳐가지고 반등을 하면 그건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탄산리튬 공급을 엄청나게 해놨었잖아요. 자기들이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그 물량이 계속 가격을 눌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생산원가, 채굴에 내는 원가까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캘 이유가 없죠. 손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거나 중단하는 데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빠지는 건 맞는데 그 리튬 가격이 빠지는 건 맞는데 거래가 잘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별로 팔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고 그리고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재고가 자기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사는 것보다는 툭툭 찔러보는 거였었으니까 찔릴 때마다 이게 방송 용어가 안 적정한 것 같은데 하여튼 내고 할 때마다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림이었었는데 네.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거꾸로가 된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이 공급 줄이는 거를 갑자기 또 늘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까지는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그 중국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한 3,000톤 정도가 그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바닥은 좀 확인되고 조금 고개를 드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소재 가격이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그림이 나옴으로써 좀 그림이 바닥이 그 양극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차 전지 전반이 좀 바닥을 잡는 그림은 좀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과 함께 좀 다양한 이야기, 리튬 가격에 대해서까지 좀 들어봤고요. 반도체 얘기도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반도체 하반기에 이제 진짜 좋아지나 이런 주도 섹터가 되나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3거래일째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신호인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저번에도 얘기했는 데를 반복하니까 이상한데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바닥은 잡은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은 것도 앞서 말씀드린 탄산리튬처럼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서 네. 감산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낸드는 여전히 적자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가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서 낸드는 지금 굉장히 감산을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짜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뭔가 수요를 촉발시킬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비전 프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 칩을 강하게 흡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HBM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건 맞는데 네. 그 규모 자체가 아직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 이게 곧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HBM 관련주로 분리되어 있는 장비 회사들 이런 쪽이 좀 이제 주가들이 좀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반등은 HBM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ETF가 설정이 됩니다. HBM 쪽으로. 네. 그럼 HBM 쪽으로 ETF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는 돌이켜 보시면 네. 바이오 섹터 ETF 설정된다고 할 때 주가가 반등을 좀 했었죠. 그 당시에. 그다음에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ETF 맞아요. 설정 얘기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선취임의 효과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HBM 관련해 가지고는 성장에 대한 그림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네. 아직은
그 반도체 업황을 뒤집을 정도의 볼륨은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는 역시 저는 뭐 연말까지는 반등장은 한번 있을 거라고 보니까 네. 반등은 줄 것 같은데 그 반등 폭이 역시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SK하이닉스만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ETF 이슈 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HBM 쪽으로 해서 가장 화두가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하이닉스죠. 그렇죠. 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말해주시네요. 네, 명쾌합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그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이 사용 승인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재료가 좀 소멸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일 걸까요? 세론뉴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침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플러스 출발을 했었고요. 네. 장이 꺾이고 불안해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가를 보면은 우선은 그 바이오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어떤 그림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네. 올려봐야 한 번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그 올해 결정되는 것에 의해서 내년부터 실적이 변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가들이 사실 유한양행도 밑에서 올라온 폭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장이 불안해지는 데다가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좀 기계적으로 매도가 좀 나온 것도 있고요. 오늘 보면은 바이오 ETF 쪽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TF 매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 같고 그 영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모드라고 하는 그 피부 미용 관련 네네. 회사, 너무 잘 알죠. 그 회사가 어떻게 박살이 났잖아요. 네. 주가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빠졌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영향을 준 거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행 얘기 계속하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에스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아마케가 있겠다. 어저께 이제 약평이 심의 통과해가지고 이제 절차 최종적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절차 몇 달 한 2, 3개월 내에 결정 난다고 하는데 그 일차 그 치료제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니까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회사는 이전하고는 좀 밸류는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에스모에서 그 마리포사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 그게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제품 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정말 우월하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리포사 프로젝트 안에 레이저 티닙하고 얀센의 그 물질 병합을 해 가지고 병용 투여하는 것도 있지만 네. 랭라자 제품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 단독 임상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레이저 티닙 단독 임상 결과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면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 또 시장을 또 가져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빠진다고 했을 때 크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결과값에 따라서 기업의 밸류가 달라질 겁니다. 물론 안 좋게 나오면은 그쵸, 네, 또 별로 기분 안 좋은 주가는. 상황이 올 네. 수도 있겠지만 좋게 나온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었을 때는 지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료 소멸보다는 투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요 이슈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임하는 게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적주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는요. 네. 그 국제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분쟁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확장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다음 주에 좀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라는 이제 국내 탑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 또 2차 전지에서 엔솔이 지금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다음 주에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종목은 시장에 어떤 반향을 줄 종목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체 매크로 시황 이런 부분들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확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를 때 사시는 것보다는 빠질 때 좀 사고 싶었던 거 조금씩 모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네네. 이런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